안녕하십니까. 동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바닥 부분에 대해서 엄지발가락이냐, 새끼발가락이냐, 이거 조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자꾸 말씀드렸고요. 우리 몸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발바닥 특히 이제 안쪽, 가운데 쪽, 바깥쪽,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그 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엄지발가락 쪽, 그리고 가운데 쪽, 새끼발가락 쪽, 이렇게 세 부분 나눠지는데, 이게 우리가 발바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손가락 운동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죠? 그 사실은 발가락도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사지, 말단,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말초신경하고 이런 게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이거 조금 중요한데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심장에서 이렇게 몸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피가 끝까지 가는 게 머리 끝, 머리 꼭대기까지, 발가락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는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손도 이렇게 특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손도 잘 사용하지도 않지만은 발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걷기 운동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걷기를 하면 처음에는 좀 좋은데,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나면 걷기가 또 엉뚱한 결과를, 더 악영향을, 하여튼 엉뚱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걷기가 무조건 좋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생각에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걸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제가 예전에 발에 무좀이 있었어. 저 어릴 때부터 무좀이 있어서 그 발가락에다가 힘을 주면 그게 무좀이 있으니까 이게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잖아요. 간지럽고 갈라지는데, 발가락에 힘을 주니까 그가 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라지니까 제가 어느 순간인가 발가락에 힘을 주니까 더 갈라지면서 더 따갑고 더 아프고 하니까 발가락에 힘을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일이었는데, 7살 8살 때 그때 일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중학교 다닐 때도 무좀이 약간씩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뻗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상하게 발가락에는 힘을 주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프니까. 쩍쩍 갈라지고 아프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조금, 이게 하여튼 발바닥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좀이 생기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건 일단 제껴놓고, 발가락을 현대인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 또, 신발 자체가 우리가 맨발로 걸어 다니면 또 상황이 다른데, 신발을 신고 다니면 발 자체, 이게, 하여튼, 인체 공학적으로 자연스럽게 발가락에 힘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 안에서 실내에서 걸을 때 발가락 자체에 힘을 잘 주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발가락에 힘을 안 주게 되면 발가락 끝까지 피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지 말단까지 피가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가락이 점점 약해져요.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발가락 부분에 이렇게 라이터를 들고 혹은 조그마한 나무 막대를 들고 이게 콕콕 눌러가면서 이렇게 이제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구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변화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걸 연구를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좋아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발바닥, 그러니까 다리가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데 몸이 꼬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서 다리 쪽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특히 발바닥 쪽이 되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에 힘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발가락 앞전까지 발바닥에만 힘을 주고 걷는다 이거죠. 그죠? 뒤꿈치 위주나 혹은 앞쪽을 주더라도 발가락은 사용하지 않고 만약 이게 발가락이라면 요까지만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요까지만. 제가 그렇게 걷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관심을 좀 가집니다. 세수할 때도 발 닦을 때도 일부러 발가락을 자체를 바닥에 꽉꽉 눌러요. 그 우리가 누워서 하는 운동 중에 이 플랭크하고 플랭크 할 때 발가락을 꽉꽉 누르면서 플랭크 하는 거 있었죠. 그죠? 그 일부러 그렇게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발가락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래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이럴 때도 한 번씩은 발가락 10개지 않습니까? 오른발 10개, 왼발에 10개 이렇게 있는데 좀 발가락만 꽉 누르고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좀 눌러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꽉꽉꽉꽉 이렇게 발가락을 바닥에 좀 눌러보기도 하고 발을 이렇게 발가락을 뒤로 쫙 이렇게 젖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발가락 끝까지 사지 말단까지 피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 사지 말단까지 피가 안 오게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 끝이 막 갈라져요. 손톱이 다 깨지고 손가락 끝이 그 논바닥 갈라지듯이 막 갈라지시더라고. 뭐 시골에 사는 분들은 뭐 흙을 만져서 갈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도시에 사는 분들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피가 안 돌아오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엄청 아프실 것 같은데 뭐 그게 뭐 만성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발가락 같은 경우는 이 5발가락에 힘을 정상적으로 잘 주지 않으면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여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뼈가 확 튀어나와요. 그게 무지 외반증 그래갖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 하루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죠? 그렇게 관심을 조금 가지세요. 예. 건강한 발은 우리가 건강한 발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닐 때 내가 발바닥과 발가락을 좀 정상적으로, 건강학적으로 이렇게 좀 걸어주느냐,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발바닥 모양은 이제 지문을 찍잖아요. 지문을 찍어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뭐 결혼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기가 있으신 분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지문이 잘 안 찍히니까 발바닥을 이렇게 지문처럼 찍어요. 그렇게 아기를 구분을 하거든요. 신생아들을. 그 발바닥을 지문처럼 딱 찍어보면 딱 나와요. 발가락이 10개 딱 나오고 뒤꿈치가 또렷하게 찍혀 있고 그리고 아치형으로 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가락하고 요 발가락 뿌리 이쪽, 그죠? 이쪽이 딱 정확하게 딱 찍혀 나오죠. 근데 그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찍혀 나옵니다. 이제 뭐 우리가 평발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발이 원래 아치형으로 이게 그러니까 안쪽 가운데는 이렇게 쑥 들어가 있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발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쪽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바깥쪽하고 거의 평평하다 이걸 평발이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원래 아치형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발입니다. 그래야 위에서 쿵 뛰어내려도 쿠션감이 있으면서, 그죠? 우리 걸어 다닐 때도 쿠션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발인 사람이 오래 못 걷는다, 뭐 오래 못 달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쿠션감이 있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치형으로 이렇게, 가운데는 볼록 올라가 있고, 양 끝이 이렇게 디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 모양은 그런데 발가락 자체를 사용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 발가락에 힘을 주면요. 발가락에 땀이 차는 경향이 좀 있어요. 발가락에. 그래서 그런 건지 땀이 차면 뭐합니까? 무좀이 또 생기죠. 그죠? 저는 발가락 양말을 신거든요. 그 발가락 양말이 유익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신을 때는 막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 벗어 던지고 싶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적응하고 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땀이 덜 차고 또 무좀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무좀 이제 거의 안 생기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발가락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 발가락을 바닥에다가 누르는 힘과 이렇게 꾹 누르는 힘과 발가락을 뒤로 이렇게 젖히기도 해야 됩니다.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손가락도 쥐는 쪽의 힘과 또 이렇게 쭉 뻗쳐주는 뒤로 이렇게 바닥에 눌러주고 혹은 이렇게 호랑이 발톱처럼 이렇게 눌러주면 손등으로 힘이 올라오죠. 그죠? 이렇게 쥐어주면 손바닥 쪽으로 힘이 가고 이렇게 눌러주면 손등으로 힘이 갑니다. 그죠? 이렇게 운동을 조금 하시고. 근데 이제 발가락 쪽에 이제 10개의 발가락에 동일하게 힘을 주시기도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한번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발바닥에만 힘 주는 게 아니고 발등 쪽으로도 우리가 누워서 하는 운동 배웠죠. 아침에 하루에 한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이제 플랭크 할 때 발가락 끝을 이렇게 딱 대고 엉덩이 들썩들썩거리고 발등에 발가락 윗부분을 꾹 누르고 이렇게 엉덩이 들썩. 그러니까 플랭크도 하고 발가락 운동도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쯤은 생각날 때, 우리가 이게 저도 TV에서 이래 본 적이 있는데,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요 그냥 이렇게 덜썩덜썩, 이거 뭐 합니까? 그러니까 발가락 힘으로 이렇게 몸을 덜썩덜썩 이렇게 하면요, 다리에 있던 피가 이게 펌핑이 되면서 심장 쪽으로 피가 이제 정맥류가 빨리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한번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맞습니다. 사실은 발가락 자체에 힘을 좀 주는 게 건강학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요. 뭐 심장 강화가 된다 하고 뭐 이런데, 그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발가락 자체의 운동도 하시고, 자, 우리는 이제 비대칭이 조금 발생이 돼 있으니까 새끼발가락 쪽, 엄지발가락 쪽, 양발에 어느 쪽, 그러니까 어느 쪽이 센가 약한가, 여러분들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자리에 딱 써보세요. 제자리 딱 써보고 그냥 편안하게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발바닥을 느껴보세요. 느껴보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느끼는 거 못해. 막 느끼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그런 분들 계신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못 느껴도 괜찮아요. 못 느껴도 그냥. 근데 자꾸 자연스럽게 느끼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느껴집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전지전능 하시다면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걸 느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니까 점점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발바닥을 이렇게 딱 마음의 눈으로 착 한번 느껴보세요. 어느 쪽, 새끼발짝으로 힘이 가나, 바깥쪽으로 힘이 가나, 혹은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안쪽으로 힘이 오나, 이걸 느껴서, 이게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오른발은 어느 쪽으로 힘을 줄 것이냐,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저는 좀 독특하게 가고 있다, 지금. 왼발은 바깥쪽으로 힘을 주고, 원래 오른발은 안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오른발은 약간 바깥쪽으로 힘을 주고 있어요. 이제 그간의 어떤 그 회복 원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쪽으로만 주구장창 가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언젠가는 도착해서 오버가 될 거 아닙니까? 오버가 되면 균형을 다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상식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지금 아직은 그까지 안 갔을지도 몰라요. 안 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처럼 아직은 도착하지 않은 분들은.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들 발 모양이 바뀔 거고, 발가락에 힘이 가는 부분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제 그 모래주머니를 그렇게 찼었거든요. 왼발은 무게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약간 향하게 해놓고, 오른발은 무게 있는 부분이 안쪽이 아니고, 오른발도 무게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그렇게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옆으로 걷기를 못하는 거죠. 왜?
방향성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앞뒤로 걷는 것밖에 못 하는 겁니다. 옆으로 걸으면 옆으로 가면 이상하다 그래. 차라리 뭐 오른발 안쪽에 힘주고 왼발 바깥쪽에 힘줘야 된다 그러면 왼쪽으로 걸으면 되죠. 그죠? 저희 아내처럼 왼발은 안쪽에 힘주고 오른발은 바깥쪽에 힘을 줘야 된다 그러면 오른쪽 옆으로 걸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른발도 바깥쪽 왼발도 바깥쪽이니까 오른쪽 왼쪽 옆으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도 이상하게 차야 되는. 사실 제가 그래, 어제만 해도 한 30g 정도밖에 안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니까 또 이게 이제 몸이 살짝 발바닥이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모래주머니 치우쳐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빈 껍데기만 차고 있습니다. 지금 빈 껍데기가 뭔가 하면 그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이런 모래주머니가 있는데 이 안에 내용물을 다 빼버린 빈 껍데기, 이 안에 뭐 와샤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14g, 15g 정도 되거든요. 양발에 그냥 15g 정도를 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리에 안 찼다 이 말하고 좀 동일한 얘기예요. 대신에 발바닥의 힘을 잘 느껴보면서 걸어 다니면서 한 번씩 오른발 바깥쪽에 힘을 주기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걷기도 하다가 또 뭔가 오른발이 안쪽으로 힘오면 약간 바깥쪽으로 힘을 주기도 하고 왼발은 또 바깥쪽으로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계속 생각할 수는 없죠. 계속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한번 그럴 때마다 잠깐씩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느껴본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발바닥이 비대칭 현상, 그러니까 뭐 안쪽이 세졌다 바깥쪽이 세졌다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걸 개선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이 동영상 초반부터 중반까지 얘기했던 거는 발가락 전체에 좀 힘을 좀 가해줘야 되지 않나. 발가락에 힘을 안 가주면 무지외반증이 생긴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에도 힘을 주기는 줘야 돼요. 새끼발가락 쪽도 이렇게 힘을. 여러분 새끼발가락에 이렇게 건드려 보면요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거 느낄 거예요. 발 씻을 때 새끼발가락을 이렇게 내 손가락으로 털털털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그냥 덜렁덜렁 거려요. 그냥 붙어 있는 것만 같아요. 뭐 힘이 없어, 힘이. 힘을 주려고 노력해도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한참 동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해보니까 한 몇 개월, 한 6개월 지나니까 발가락에 조금, 새끼발가락에 조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50년 이상을 살면서 내가 새끼발가락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지발가락도 마찬가지고 물론 나머지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발가락 운동도 하루에 한두 번, 최소한 한 두세 번은 관심을 갖고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극을 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운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극을 주면 거기에 피가 가요. 힘을 가하면 피가 간다는 겁니다. 피가 안 가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물론 뭐 생명이 죽는다기보다 발가락이 죽는 거예요. 피가 너무 안 가면요 발가락에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발톱에 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발톱에 검은 반점 그거 되게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발가락이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몰라 이러지 모르지만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면요, TV에 보면요 황당한 사건들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엄지발가락에 까만 점 같은 게 하나 생겨요. 혹은 다른 발가락에, 새끼발가락 이런 쪽에. 어느 날 갑자기 발톱이 툭툭 빠져나가요. 어디 뭐 부다치지도 않는데 젊은 분들은 몰라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갑자기 이유 없이 발가락이 빠져버려요. 그죠? 황당하죠? 발가락에 피가 안 간 거예요. 발가락에 피가 안 간 거야. 그 비대칭 요소가 있으니까 또 혈액순환이,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발가락 끝까지 피도 잘 안 와요. 자극을 안 주면 균형이 딱 맞으면 발가락 끝까지 피가 오거든요. 다리도 팔이고 머리고 균형이 맞으면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올라와요. 뇌에 피가 와서 머리가 똑똑해지죠.
균형이 안 맞으면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뇌가 텅텅 비어가요. 본인이 느껴요. 머리를 움직여보면 머리가 뇌가 덜컹덜컹거린대. 저도 그거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머리가 꼭 무슨 빈 수레바퀴처럼 덜커덕덜커덕거리더라고요. 틱 턱턱거리고. 젊은 분들은 모르겠죠. 이 머리에 피가 많이 빠지면 그런 현상이 진짜 생겨버려요.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손가락에도 피가 없어져 버려요. 발가락에도 피가 아예 없으면 썩어버리겠죠. 그죠? 근데 쫙 이제 너무 미미하게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오바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윗배가 빵빵해져서 왼손에 중량을 내리는 거 이것도 사실은 오바하고 비슷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뒷발이 앞으로 나가서 오바가 돼서 내려오는 거나 윗배가 빵빵해서 왼손의 중량을 자꾸 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것도 일종의 오바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종의 팔 쪽이 오바다. 윗배가 빵빵해. 윗배하고 왼팔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윗배하고 왼쪽 손목의 중량, 왼팔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 윗배가 빵빵해지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왼손 중량을 빨리 내려줘야 돼. 일단은 빨리 내려서 어느 정도 가면 오른손하고 비슷하게 일단 차야 되죠. 뭐 오른손에 저처럼 오른손 지금 200 지금 양손에 200 차고 있거든요. 다리는 빈 껍데기만 2개 차고 있고. 지금 저는 이제 뭐 좀 테스트 중인데, 사실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뭐 모든 테스트를 다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지금 양손에 200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윗배가 빵빵해서 힘들다, 이게 왼손을 내려줘야 되는 시점이다. 꼭 기억을 하세요. 윗배가 빵빵해졌는데도 왼손 계속 차고 있으면 여러분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오른손 왼손 이제 여러분 그래도 뭐 오른손 70 차고 있으니까 왼손 또 70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리도 똑같고 이제 손도 똑같아지면 양손 중량을 좀 저처럼 뭐 150이나 200 정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70 찼다가 150이나 200 이렇게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윗배가 불편하다 그러면 일단 왼손을 벗어야 돼요. 오른손만 200 차고 있던가 150 차고 있던가 왼손을 벗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바 현상을 최근에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이제 오른쪽 비대칭이다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가야 되거든요. 왼손잡이는 왼쪽 비대칭이다 이렇게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가야 돼요. 피가. 근데 모든 게 반대예요. 오바가 걸려서 막 힘들다. 다리는 이제 오바가 이제 뒷발이 앞으로 가면 오바가 돼서 힘드니까 왼쪽 다리 중량을 자꾸 내려주는 거잖아요. 팔의 오바는 윗배로 판단하는 겁니다. 윗배가 불편해지면 팔의 중량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 살짝 그냥 불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지난 동영상에 얘기했죠. 윗배가 볼록 올라오고 아랫배는 쑥 들어가는 거, 그걸 윗배가 불편하다는 기준입니다. 그냥 위장이 빵빵하다 이거 갖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위장이 빵빵할 때는 그냥 한 칸, 두 칸 벨트만 느슨하게 조금 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윗배가 빵빵해지면 벨트를 풀어도 빵빵한 거예요. 그 벨트 당연히 풀어야 돼요. 벨트 차고 있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벨트도 풀어주고 왼손도 풀어주고 다리 중량도 전체적으로 막 다운 시켜야 돼요. 제가 다리 중량 막 30까지 내려왔고 지금 빈 껍데기만 차고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모든 게 반대고 모자도 이렇게 채워놨던 거 다 빼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심할 때가 그래요. 심지어요 내가 원래 왼쪽으로 걸었던 사람은 오른쪽으로 막 걸어야 돼요. 그래요. 그죠?
그 우리가 그동안 또 왼쪽 다리 왼손을 많이 차고 있었는데 너무 심하면 오른쪽 발과 오른손의 모래주머니를 좀 채워야 그게 오바 현상이 풀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오바가 심하게 걸렸을 때 오른다리에 250, 오른손에 500 막 이렇게 차보기도 하고, 또 오른다리에 500도 차보고 오른손에 또 500 뭐 이렇게 차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다리 오른손 500까지도 차봤습니다. 더 예전의 경험에서는 뭐 거의 막 1km까지도 차본 적도 있고 그래요. 오바가 너무 심하게 걸려갖고, 오바가 걸렸는데 제가 못 알아차려서, 잘 못 알아차려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너무 세져 버린 거예요. 이거 풀어내려니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심하게 걸리도록 용납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250선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세도 아니면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던 모든 동작을 오른쪽으로 해줘야 그게 풀려서, 그러니까 근데 문제 푸는 게 또 목적이 아니에요. 풀다가 균형점에서 탁 멈춰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왔다리 갔다리 연습을 조금 하시고 나서 노하우가 좀 쌓여야, 아, 이제는 이쯤에서 멈춰야 되겠다라는 경험적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냥 막연히 갈 때는 뭐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 보는데, 이제 나중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균형이 그렇게, 사람 몸이요, 뭐 나무 짝대기 하나 똑바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균형 잡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13만 킬로미터의 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가운데 센터를 받고 균형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저한테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지금 굉장히 제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심지어 우리가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막 들으라 그랬잖아요. 오바가 심하게 걸리면 우리가 오른비일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어깨를 들고 오른쪽 어깨도 이렇게 쳐주고 바람 불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바가 심하게 걸릴 때는 왼손 벗고 왼쪽 어깨를 막 쳐야 돼요. 그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그리고 오른손에도 필요하다면, 너무 세면 채워야 돼요. 250이나 500 정도 채워야 돼요. 너무 심하면, 너무 심하다고 또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제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심하면 1km도 차야 된다 이러면요, 다 1km 차버려요. 그리고 나중 되면 끼끔 만들어 놨던 그 오바, 왼쪽으로 갔던 걸 싹 다 까먹고 다시 오른쪽으로 와요. 이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에너지를 싹 다 까먹고 오른쪽으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1km 차는 거는 너무 세면 어쩔 수 없이 차기는 차는데, 찼다가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자꾸 맞춰봐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치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원래 우리 오른쪽 어깨를 들어야 되는데, 오바가 걸리면 왼쪽 어깨를 이렇게 자꾸 쳐주고 바람을 불어주는 게 더 낫고, 걷기 방향도 내가 원래 왼쪽으로 걸어야 되는데 오바가 걸리면 오른쪽 옆으로 걸어주는 게 훨씬 낫다. 누워있을 때도 내가 오른손 잡으면 왼쪽으로 누는 게 좋은데 오바가 걸리면 오른쪽으로 눕는 게 낫다. 모든 게 반대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해야 되고, 심지어 뒷주머니에 혹시나 뭔가 적용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앞주머니와 필요하다면 왼쪽 뒷주머니에 뭘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왼쪽 뒷주머니에 용돈, 그러니까 지폐 몇 장, 뭐 1,000원짜리 몇 장, 뭐 필요하다면 뭐 10,000원짜리 한두 장 이렇게 왼쪽 뒷주머니에 이렇게 넣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넣을 거 그냥 조금 도움 되라고 왼쪽에 넣어요. 오른쪽에 안 넣고 뒷주머니를. 저는 원래 이게 대각선 방향이거든요.
오른쪽 앞주머니, 그러니까 오른쪽 소장이 약한 사람은 왼쪽 대장도 약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면 한번 테스트는 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왼쪽 소장, 저희 아내는 왼쪽 소장이 약하니까 왼쪽 앞주머니에 머리주머니를 110g 넣었잖아요. 그 저희 아내는 또 오른쪽 뒷주머니에 뭔가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계속 넣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바가 걸리면 빼줘야 돼요. 빼주든가 아니면 너무 심한 오바 걸리면 반대로 넣어줘야 돼요. 뒷주머니도. 그냥 뒷주머니를 아예 사용 안 하신 분들은 별개 문제일 겁니다. 별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뒷주머니를 사용했던 분들은 만약에 오바가 걸리면 반대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 방향에다. 내가 원래 왼쪽에 넣었다라면 오른쪽으로 옮겨야 이게 오바가 풀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뒷주머니는 뭐, 저는 뒷주머니 잘 사용하지 않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뭔가 몸이 안 좋을 때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오른쪽 뒷주머니, 왼쪽 뒷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보면 좋은 구석이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진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사용하는데, 뒷주머니까지 막 적용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는 봤다. 제가 뭐,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제가 모든 걸 다 안다,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경험한 것들, 또 다른 분들, 몇 분들하고 이렇게 나눠봤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기억은 조금 해 두시고요. 100%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억을 해 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리는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 이게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는 어떤 뭐 불편함이 왔을 때 해결책이 없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거든요. 근데 알고 아는 게 많다라면 아, 이것도 있지 저것도 있지 하면서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개념 없이 건드려 버리면 곤란하죠. 너무 개념 없이 건드려 버리면, 원칙 없이 건드리면 나중에 난잡해져 버려요. 난잡해져 버리면 그건 골치 아픈 거고, 방향성을 제가, 저처럼 오른발이 뒤로 나갔던 사람과 저희 아내처럼 왼발이 뒤로 나갔던 사람은 다른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처럼 오른발이 뒤로 나갔다가 오바에 걸린 사람과 왼발이 뒤로 나갔다가 또 오바에 걸린 사람, 조금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들 일단 동영상을 충실히 들으면서 저는 좀 원리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라.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려면 동영상을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연구하는 자세로 자기 몸을 살펴봐야죠. 그래야 원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방법을 찾으려고 자꾸 달려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법을 찾아. 아, 어떻게 하면 빨리 나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빨리 좋아져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방법, 노하우 뭐 이런 거 하우를 자꾸 찾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게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만 회복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왜 그런가 하면 의사 선생님들도 어렵게 느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걸 해결책을 마땅히 제시해 주지 못하는 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병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냐? 절대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또 알려주세요. 또 알려주세요. 여러분들도 원리를 이해하게 해주세요라고 또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저는 이 동영상을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세상 뭐 일반적인 어떤 동영상이라면 많은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또 왔다가도
거의 실패하고 떠날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 진짜 뭐 내 몸을 회복시켜보고 싶다, 연구하는 자세로 이런 분들이 꼭 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또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더 좋은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뭐 기본이 30분으로 자꾸 가네요. 이거 동영상 2개로 자르려고 하다가 여러분 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1개로 만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